우리 외대는 그동안 교수만의 총장 선거를 지켜오며 계속 망가져만 왔습니다. 총장을 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뼈저리게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외대에도 교수만의 총장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총장이 나와야 합니다. 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4대 서울캠퍼스 총학생 회장이자 이번 총장후보 선출제도 개선위원회의 서울학생위원으로 참여한 김나현입니다. 지난 6월에 학생, 직원, 교수 3주체가 참여하는 총장후보 선출제도 개선위원회 설립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만들어진 이 개선위원회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매주 치열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총장후보 선출 규정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초안에 불과하고 8월 28일 전체 교수회의 의결을 포함한 각 주체별 추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학우 여러분께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여러 의견을 받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정안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의에서 교수들, 그것도 내국인 전임교원만이 총장후보 선출에 참여하여 그들만의 총장을 만들어 오던 이 관행을 타파하고 모든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올바른 총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교수사회의 이기주의 앞에서 많은 부분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만족스러웠지만 학생 참여라는 중요한 진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이번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많은 질책, 그리고 총장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정안의 주요 7가지 사안과 그 논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규정 전문은 아래에 나와 있는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총장 후보의 자격과 추천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이나 고등교육, 교육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외부 인사만이 우리 총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보의 자격을 직원과 학생으로도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의 교수 10인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조건을 학생과 직원의 추천까지도 포함되는 우리 대학교 교수 10인 이상을 포함한 선거인 20인 이상의 추천을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거나 10년 이내에 연구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조항에 명시했으며 입후보 서류에 범죄 경력 조회서도 제출하도록 의견을 개진했고 규정에 명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장 후보 선출 업무를 관장하는 추천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수에게만 선거권이 있던 기존 규정에서는 교수 44인으로만 규정되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학생과 직원 대표위원이 각 10명씩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천위원회는 교수 44명과 학생 10명, 직원 10명 이렇게 총 64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또다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개토론위원회로 나눠집니다. 업무 부담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체들이 절반씩 나눠져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추천위 내부에서 모든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중앙운영위원회도 교수 5인, 학생 2명, 그리고 직원 2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파견될 학생 대표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양캠퍼스 학생회가 합의하여 이제 얘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경우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H교수를 포함한 우리 대학교의 정년 트랙 전임 교원으로 정의되었고, 직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된 정규 직원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측에서 보장하는 정회원 등록제를 통해 휴학생과 졸업 유예생 그리고 대학원생까지도 선거인단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교환 방문 학생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본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수학하는 자와 7+1 파견, 교환학생, 자비 유학, 현장 실습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타 기관에서 수학하는 자를 제외한 해당 학기 등록을 필요한 학부생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총장의 영향이 끼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외국인 교원과 강사 등의 교원, 그리고 대학원생, 또 이제 총장 선거에 의지가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많은 언쟁이 오고 갔던 투표 반영 비율과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많은 비율을 확보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3주체 간의 동등한 비율을 주장했으나 교수위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번은 첫 발을 떼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며 학생과 직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5%까지 계속해서 낮췄습니다. 이는 그 어느 대학보다도 낮은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교수위원들은 외대가 숙대와 같이 교수 직선제가 유지되어 왔던 특수한 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5%로도 충분히 많은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위원회가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타협했으나 학우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한 각 선거인의 투표율은 과반을 원칙으로 하며 과반을 미달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저조한 투표율과 총장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겨냥하여 넣고자 한 조항입니다. 과반, 즉 50%가 넘지 않는 경우 투표 반영 비율이 또 여기서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있을 총장 선거에서 반드시 모든 투표 회차에 학생들이 50%가 넘는 투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이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도 온라인 투표가 규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물리적인 제한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50%라는 비율은 그동안 총학생회 선거라든지 다른 선거에서보다도 높은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께서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은 지난 우리 외대 총장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적폐였습니다. 교수들만 투표하다 보니 대학의 큰 비전보다는 교수 개개인에게 제시되는 보상이나 친분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선거운동 관행의 타파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저희는 학생과 직원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공개 토론의 참석 및 발언권 보장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교수위원들 역시 이 부분에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들에게 총장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 토론의 개최 횟수와 그리고 일시 및 장소를 따로 결정하게끔 규정이 만들어졌고 입후보자나 선거인이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지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할 경우 이제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 또한 명시되었습니다. 학생 차원의 신고 창구 구성도 추후 양캠퍼스 학생회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께서 제가 총장 선출 또는 총장 선거가 아니라 총장 후보 선거 혹은 총장 후보 선출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사립대학의 총장은 법인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그동안 교수들이 선출하는 것은 총장이 아니라 총장 후보였고, 이번 우리도 역시 총장이 아니라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지금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총장 후보를 그대로 총장에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타 대학의 사례들을 보면 3주체가 협의하거나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들을 순위를 매겨서 이제 이사회에 올리더라도 이사회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2순위 혹은 3순위의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대학에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이사회의 횡포입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법인 이사회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규정안에는 선거 원칙에 의해 선출된 2인을 총장 후보로 확정하고 이제 이를 공포하고 선거 회의록을 첨부해서 총장 후보 2인을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명시하여 이사회가 1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1차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총장이 궁극적으로 이사회에서 임명이 될 때까지 이사회 행보를 반드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향후 규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선위원회는 교수협의회 규정으로만 머물러 있던 총장 후보 선출 규정을 3주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의 정관으로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투표 반영 비율도 선거인 범위도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 개정을 위한 협의 테이블이 언제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본 규정은 교수협의회 평의회 그리고 학생회 혹은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매년 개정위원회가 이처럼 개회돼서 더 발전적인 논의, 더 민주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결정된 이 규정안이 학교의 규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생, 직원, 교수, 3주체 각각의 추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수의 경우 이제 이번 달 28일, 즉 8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 교수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찬반을 이제 거쳐서 이제 이 규정을 추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학생의 경우 개강 즈음에 양캠퍼스 대표자 총회를 통해 찬반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학우 여러분께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 모든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청회 라이브와 온라인 Q&A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외대는 그동안 교수만의 총장 선거를 지켜오며 계속 망가져만 왔습니다. 총장을 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뼈저리게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외대에도 교수만의 총장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총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정말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 많이 질책해 주시고 또 앞으로 훨씬 발전적인 총장 후보 선거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